백은우가 지난번에 그 유세 지원에 나와가지고요, 미래통합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이 8일 통합당을 향해 토착 외구다, 천박하고 주책 없는 당이다 했고, 백은우는 어제 민주당 경기시형 후보 지원에 갔는데 아마 자기 보좌관 출신이고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공천을 받은 걸로 합니다. 백은우가 어지간하면 이번에 나올 건데 기소되었고 지금 뭔가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겠지요. 자, 나오겠다고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백은우가 통합당을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을 4월 15일 날 쓰레기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막말이죠. 근데 백은우가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부분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라임 일당이 해외 도피 중에 한인 행사까지 참석했다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 대구의 그 유명한 다단계 사기 조이팔이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서 각종 행사도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뼈가루가 돌아왔습니다. 자, 순천의 산등성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부패한 시신 유병은이는 정말로 죽었을까요? 자, 이런 정권과 관계 있어 보이는 대형 사기범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도 하지요. 근데 라임 일당은 아예 죽지도 않고 버젓하게 지금 해외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이 지금 중국에서 발견됐던 이 라임의 일당은 수원 여객에서 161억을 횡령하는데 이렇게 핵심이었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의 이 척근으로 정권사 출신 김모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자는 이 김봉현이가 라임동 끌어와서 수원여객 인수한 다음에 회사돈 161억을 횡령한 친구로 알려져 있고, 이 라임의 로비 창구라고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의 지금 동양이고 같은 대학과 후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자가 지금 괌을 갔다가 마카오로, 또 마카오에서 이 빠꾸됐어요. 이제 마카오 공항이 수배자라고, 인터폴 수배자라고 입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입국 거절했는데, 그래서 이 마카오 경찰은 김이 타고 온 중국 항공사에 김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라 했는데 항공사는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20일간 마카오 공항의 유치시설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있던 이 두목 김봉현이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억 원을 들여서 차트기, 즉 화물을 실어 보내는 차트기를 지금 보내줘가 이 전세기를 혼자 타고 화물 실은 게 아니라 이 김이사라는 친구를 혼자 실어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내렸죠. 이자들이 캄보디아에 리조트 개발한다고 돈도 꽤 뿌려놨으니 아마 캄보디아가 안전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캄보디아를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청도에서 열린 교민 배드민턴 대회에 나섰어요. 그게 작년 6월 8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이 또래의 한인 남녀들과 어울려서 바닷가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사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폴의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 해외에서 유유자적 사진 찍고 웃고 자빠졌다. 이게 정권의 뒷받침이나 수사당국의 뒷받침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김봉현이도 1월 달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한 사람이,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이 새벽에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보받은 거를 안 걸었다가는 문제가 될 거니까 이 출국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갔지요. 자, 도망을 가버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또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또 다른 김 회장이라는 친구는 전세기를 동원해서 이 지금 청도에 있는 김이사라는 사람을 도망가게 도와주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 홍콩에 한국 영사관이 있는데 마카오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그 마카오에서 지금 공항에 20일간 그야말로 유치시설에 있었던 이 김이사라는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 것은 정권이 방조해 준 거 아니냐, 즉 도피 방조에 대한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VIK 이철이가 신라젠의 돈을 50억을 빼가지고요, VIK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VIK가 2013년에 신라젠에 450억을 투자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VIK가 신라젠의 14%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되고 난 뒤에 신라젠 돈 50억을 이철이라는 대표가 빌려서 개인적으로 쓰고 이 VIK에 들어온 수익금으로 이걸 메꿨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돈 끌어당겨서 그걸로 앞에 또 빵꾸난 돈 메꾸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VIK가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오늘 지금 신라젠의 이용환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이용학이 팩사백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라임 일당이 해외에 도망을 가가지고 한인 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으며 그냥 유유히 보라는 듯이 도망 다니고 있죠. 신라젠의 전 대표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주식을 팔아도 이게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문 정권은 라임 일당이 도망가도 잡을 생각이 없었고, 신라젠의 오너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식 팔아서 이거 무리다 하는 걸 알려지기 직전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챙기는 부분에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공모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한 것 아니냐,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호영이 공적 마스크라는 거를 1,500원에 파는데 200원씩 마진 먹으면서 75%를 장악해 있다, 이름이 알려진 일이죠. 그런데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그러니까 면으로 만들어졌는데 필터를 끼웠다 뺐다 해서 면은 빨아서 쓰면 되고 필터는 매번 끼우는 이런 마스크를 파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호영이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23,000명의 약국이 멤버로 들어와 있는 대한약사회가 다음 주부터 면 마스크와 KF80 수준의 교체형 정전기 필터 4장을 포함한 국민 안심 마스크를 팔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제작하냐, 서울 동부권의 2,000여 개 봉제업체로 구성된 국민 마스크 제작 협의회가 하루에 15만 장에서 20만 장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 안심 마스크는 필터 넣는 일반 KF80, 94, 90 이런 마스크가 부족해지니 식약처가 보건 마스크가 없으면 교체용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시중에는 이미 9,009곳이 생산업체들로부터 90만 장을 장당 2,200원에 사서 지약청에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사회와 이 마스크 생산 봉제 회사들이 계약을 맺고 이제 약국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지호영하고 백제 약품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국에서 이게 2,500원에 팔린다는데 업계에서는 비싸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KF806 MB 필터는 장당 아무리 비싸도 50원이고 면 마스크에 특수 처리를 해도 최대 700원으로 원가가 1,000원 이하인데, 자,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도 공급을 못해서 이 배달하고 재포장하는데 군인 차를 동원시켰는데 무슨 여력으로 지금 국민 안심 마스크까지 파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국민 안심 마스크도 지금 지오영이 봉제 업체들로부터 직접 사서 마진을 붙여 약국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회가 발표했지만은 약사회 상청부도 솔직히 정권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오영이 파는 거를 약사회가 둘러리 써주는 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요. 그래서 지오영이 지금 공적 마스크도 독점을 해서 마진으로 지금 최소 30억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200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스크의 평균 유통업계 원가가 10%인데 지오영은 그 10%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자, 지오영과 이 정권의 저 석연찮은 관계, 그리고 지오영에 대한 각종 비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오영이 별로 남는 게 아니라고 해명해주는 저 관계, 군인까지 동원되는 관계, 저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탄약사령부에 있었는데 우리 부대 군인들이 그걸 체류탄을 만들던, 그야 87년이니까 데모 한참 안 해야 할 때잖아요. 체류탄이 부대로 엄청 들어와요. 전국 부대로 나눠주기 위해. 그런데 그걸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를 이 탄약사령부 병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좀 제기했죠. 아니, 개인 업체에서 탄약을 우리한테 파는 거를 왜 우리가 그걸 전부 내리고 다시 또 탄약고로 옮기고 하는 짓을 해야 되냐. 자, 세상이 그때로부터요 30년이 넘게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삼령화학이라는 데는 전두환 정권에 참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요. 체류탄 팔아서 돈 독점으로 엄청 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오영이 현재 문정권과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입증될 거라 봅니다. 이 지오영의 그 미신고 마스크 60만 장을 팔아먹은 부분, 그래서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 자,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등에 대한 긴급 수정 조치가 6월 12일 날 내려졌는데 그걸 어기고 60만 장이나 팔아서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 회사 임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자, 그렇게 마스크, 공적 마스크 공급 업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가 이 조치를 12일 날 취했는데 그 이후에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마스크 60만 개를 빼돌려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오영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에서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너를 사법 처리해야지. 거기 직원을 사법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10%인데 지오영하고 백제약품이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영은 매출 전감이 22.8%, 영업이익이 14.2%, 그리고 백제약품은 매출이 9.7, 영업이익이 47.7로 아주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권력하고 잘 유통되니까 이러겠지요. 자, 이 모든 비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잘 나가는데 나중에 이 잘 나갔던 이유가 반드시 유착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자, 그때는 서로가 앞을 다퉈서요 이들을 고발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정권 또한 전두환 정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갔는데 그 전철을 밟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